여기 남미 쪽에 가서 보니까 그레인 패드보다는 그래스 패드를 많이들 오히려 그걸 더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도 좀 연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잠깐만, 그 말씀은 선호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니까 안전을 이선영 씨. 네. 풀로 먹인 쇠고기를 찾는 것은 지금 취향의 문제 때문에 예. 그래스 패드를 선호한다고 하셨는데요. 예. 고기를 드셔보시면 알겠지만은 소고기를 육골분 사료를 단백질을 조합한 사료와 그다음에 풀만 뜯고 자란 고기는 육질이 굉장히 틀립니다. 예. 풀만 뜯고 자란 고기는 굉장히 더 질기는 경향이 그렇죠. 있어요. 예. 그러나 한국 저 같은 경우도 훨씬 더 부드러운 고기가 당연히 더 좋습니다. 예. 제가 만약에 광합병 위험에 대해서 알지 않았다면은 그라스페드의 그 질긴 고기는 안 먹었을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게 무슨 두 분이 부딪히는 문제는 고기 취향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아마 이선현 씨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좀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으로 하신 것 같은데 아마 정 교수께서는 또 다른 방향으로 좀 받아들이신 것 같습니다. 꼭 발언하셔야겠는데. 이선영 씨. 네. 이선영 씨가 던져주신 문제에 대해서 지금 워낙 많은 분들이 발언을 하시고 싶어 하셔서 좀 더 기다리셔야 되겠습니다. 끊지 마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우석균 실장께 드리고 그다음에 이상길 단장께도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해 주시죠. 정부는 LA 한인회장을 불러서 발언을 하게 했는데 또 한편으로는 주부가 나와서 그러니까 LA 한인회장을 불러서 정부의 공식적 기자회견장 앞에서 그것도 전한인회장이었죠. 그분을 불러서 발언하게 해놓고서는 주부가 한번 이렇게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한 주부에 대해서 그것을 아주 그런 부분을 물어보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두 번째는 AMR이란 부분들을 정인교 교수님은 AMR이 뭔지 아세요? 기계적 해수육하고 AMR이 다르다는 걸 아십니까? 저는 기계적 해수율로 들었는데요. 예, AMR이라고 했죠. 기계적 해수육하고 AMR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저는 해수육은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그건 잘못 아신 거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발언하지 마세요. 즉 AMR은 선진해수육이라고 해서 다르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지금 주부께서 불안해하시는 이 우려를 하시는 부분은 미국 식약청에서 보고한 바에 의해도 선진해수육에서도 45%가량이 이 뇌척수와 배근신경절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AMR에는 신경 특정 SRM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30개월령 미만에서도 말하자면 30개월 미만에서도 광우병에 걸릴 수 있다는 보고가 있고 예. 또 하나는 한 가지 더 중요한 거는 미국에서는 학교 급식 프로그램에서는 AMR 전체가 금지되어 있어요. 이렇기 때문에 왜 AMR은 미국 학교 급식에서는 안 먹이면서 한국에서는 수입해가지고 우리 애들한테 먹이느냐라는 예. 질문은 타당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주세요. 자, 이상길 단장께 드릴 텐데요. 우선 그 전에 이선영 씨가 던져주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좀 저희가 토론하고 있는데 이선영 씨 전화는 여기서 조금 정리하도록 하고요. 이선영 씨 계속해서 좀 시청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상길 단장께 드리죠. 주부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염려가 완전히 불식될지는 저는 의문입니다만은, 기계적 해수육은 등뼈 부위, 등뼈가 30개월 이상은 지금 위험 부위로 추정이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은 뼈가 일부는 어스러지고 뼈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붙은 쌀을 제거하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하신 선진 해수육은 이것보다도 덜 비틀어서 해서 뼈가 안 들어가는 그런 부위인데 저희들이 위생 조건을 맺을 때 모든 연령의 기계적 해수육을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OI 기준에 보면 30개월 이상 기계적 해수육만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모든 연령의 기계적 해수육을 제외했고 AMR의 경우에도 30개월 이상은 제외하도록 했고요. 30개월 미만의 AMR 경우에도 특정 위험물질이 포함된 것은 제외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해 주시고 아까 쭉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AMR에 대해서 30개월 이상이 다 제외됐다고 말씀하셨죠. 제대로 지금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30개월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추에서 생산된 선진 해수용만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다 제외되는 것이 그러니까 아닙니다. AMR이라는 것이 지금 논의가 되는 것이 광우병 위험 아닙니까? 그러니까 척추뼈라는 것이 30개월 이상 이하에 물론 구분되지만 다른 뼈는 그 SRM과 관련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요. 척추에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수입위생 조건과 다르지 않느냐라는 질문이에요. 그것은 수입이 그렇게 자꾸 말꼬리를 잡으면 전문을 아니, 다 해도 제가 말꼬리라는 우리가 말씀하신 것을 수입위생 말씀드린 조건 가지고 것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등뼈에서 수입위생 제외된 조건 거라고 모르면서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꾸 말꼬리를 잡고 아니 수입위생 이야기하죠. 조건이 등뼈에서 백은 신경들이 나오는데 예를 설명했잖아요. 광우병 등뼈라고. 특정 이용물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모든 뼈에서 그 제외됐던 게 아니고 등뼈를 짤 때 30개월 이상은 완전히 제외되고 30개월 미만은 등뼈와 저 SRM이 포함되면 그러니까 제외된다고 소머리뼈 하셨죠. 척추에서 생산된 선진 해수용은 제외됐단 말이에요. 아니, 사실. 됐습니다. 그냥- 수입위생 조건 자체를 모르시는 예, 분하고 알겠습니다. 무슨 일적으로 벗고 이런데 자꾸 거짓말을 예. 하십니까? 그대로 다시 읽어드릴게요. 도축 당시 30개월령 이상 된 소의 머리뼈와 척추에서 생산된 선진 회수육, Advanced Meat Recovery Product라고 되어 있네요. AMR. 이것을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건 예.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겁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그 30개월 미만에서는 예. 그러니까 30개월 이상에서도 AMR 중에 머리뼈와 척추에서 생산된 AMR만 빼고 다 수입이 되고 제가 그렇게 예.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아유, 다시 한번 척추뼈에서, 알겠습니다. 뭐 그건 척추뼈에서 생산할 때 TV를 예를 보신 드는 분이 거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 30개월 미만은 AMR은 다 수입이 되는 거예요. SRM 그 포함 여부와 상관없이. 예. 다 수입되는 게 아니고 밑에 보면 특정 위험 물질 또는 중추 신경계 조직을 포함하지 않는 선진 해수욕은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다 포함되는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확인하실 건데요? 미국을 못 믿으면 아무것도 못 하죠. 예를 그게 위생 조건 아니라 아무것도 못 30개월 믿으면 30개월 나이도 못 미만의 믿고 AMR. 원령도 못 믿고 금액 시스템도 못 하면 할 수 있는 자, 방법이 알겠습니다. 예정을 없습니다.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네. 없으니까 못 믿는 거죠. 무조건 그걸 다 믿는다고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정부는 치아 감별법을 예.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걸 우리는 그냥 믿는다 그러고 일본은 20개월 미만이니까 치아 감별법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요. 30개월이 돼야 24개월, 30개월 돼야 이빨이 나오는데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빨이 안 나오는데 없지. 유치가 나온 것과 영구치가 나온 것 가지고 치아 감별법으로 확인하는 건데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8년 이상, 5년 이상 된 소에서는 이게 7살인지 8살인지 치아 감별법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국제수역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제출한 문서에 대해서도 우리는 무슨 과학적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미국에 가가지고 광우병 걸린 소의 나이가 8살이 넘었다, 10살이 넘었다 이렇게 확인하고 오셨잖아요. 이런 과학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건 치아 감별법이 과학적입니까? 치아 감별법이 과학은 맞는 건 100%는 맞지 않죠. 지금 기본적으로 치아 감별법은 카나다고 그거 어느 30개월 나라가 인정하죠? 수입하는 캐나다 합니다. 일본 인정하나요? 유럽 인정하나요? 일본은 20개월 미만만 하니까 치아로 구별을 못하죠. 못하니까 아니, 그런데 일본은 30개월 기본적으로 이상 치아 감별법 수입하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력 20개월 추적제가 미만만 아니라. 완전히 안 되면 치아 감별법 외에 과학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는 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 치아 부분은. 감별법 이외에 그렇게 다른 과학의 원령 100%를 자꾸 예, 요구하게 되면 원령 교육을 그 할 수가 없죠.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치아 감별법이 부정확하기 때문에 예. 지금 유럽이나 일본에서는 치아 감별법을 과학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고 그 소의 출생 연도와 예. 출생 장소가 그 개체별로 기록된 이력 추적 시스템을 다 의무적으로 도입을 한 미국은 것입니다. 그 이제 세계적으로 이력 추제가 완벽하게 다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일단 미국은 의무적으로 도입조차 하지도 않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민간 자율에 맡겨놓다 보니까 10 내지 20%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해 현재까지 32%가 이력 추적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소 위주로 이력 추적이 되고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32%나 되고 있네요. 예. 그 32%. 퍼센트가 다르니까 알겠습니다. 교정을 해드려야죠. 30% 내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이력 추적제면은 안심할 수 없다라는 그런 의견이시고, 따라서 뭐 치아 제가 감별법은 안심할 수 있다고 말씀을 안 드렸어요. 예, 예. 이력제가. 자꾸 숫자 말씀하시는데 모두의 통계부터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광우병이 지금 전 세계 117명이 감염이 돼서 예. 217명이 감염이 돼서 214명이 13명이 감염돼서 207명이 사망을 했는데 예. 아까 207명이 감염됐다고 잘못 말씀하셨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숫자는 조금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다만 용하십니다. 아니 우리 토론을 좀 합리적으로 진행하죠. 서로 이렇게 또 개인적으로 비난하지 마시고요. 다만 그 이력 추적제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민들이 좀 우려한다라는 것은 정부에서도 분명히 좀 인식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치아감별법이라는 것이 워낙 조금 신뢰도를 좀 못 얻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게 이력 추적제가 잘 안 되고 이빨감별법을 갖다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이른바 원령제는 처음부터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돼서 그게 좀 걱정이